열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축구 이야기 우리 완전체 다시 뭉쳤습니다. 샤신, 레드제민, 류블루. 와, 이게 얼마만입니까? 와. 아이고 저 없이도 잘 하시더만 뭐. 아, 뭘 잘하기는. 아 잘했잖아요. 아니, 프리뷰를 잘 할 봤어요, 때 재밌게. 샤신이 안 계셔가지고 올림픽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프리뷰를 안 해서 샤신이 내가 프리뷰를 안 해서 그러니까 샤신이 프리뷰를 안 해가지고. 이 비합리가 난무하는 세상에 제가 비합리의 옐로우 카드. 예. 네. 아니, 그 도쿄올림픽 이제 마지막 경기가 멕시코전이 이제 거의 한 달 전이에요. 하지만 또 이게 올림픽 끝나고 나서 첫 옐카기 때문에 2020 도쿄올림픽, 예, 우리 축구 대표팀 한 줄 평은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고개를 숙이는 너부터. 아니 숙일 게 뭐가 있어요? 한줄평 이미 끝났는데. 네. 끝난 지 오래됐는데 네, 심지어. 네. 올림픽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미안. 네, 아시안 게임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야, 사실은 그 리그를 많이 좀 희생하면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좋은 성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는 걸 보면서 그래도 리그를 좀 존중해야 대표팀이 좀 잘 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예. 리그를 존중하자. 그거는 정말 예, 필요합니다. 돈 알겠습니다. 주는 사람을 존중하자. 예, 예, 예. 그 연관된 얘기라서 샤신. 축구계의 어떤 보편적 상식, 여기서 축구계라고 하면 지구촌적인 축구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축구계의 보편적 상식에 맞춰가면서 우리도 올림픽 준비를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으로부터 너무 이탈해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 문화에서는 올림픽이 중요하니까 병역 혜택 받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몰아가는 문화는 이제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이번 올림픽이 많은 걸 보여줬거든요. 우리 정말 평상시에 우리가 잘 심지어 모르던 종목들에서도 선수들의 선전이라든가 그런 아주 좋은 플레이들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사실은 뭐 성적과는 관계없이 이제는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응원해주고 이런 문화가 이번 올림픽을 기점으로 굉장히 저는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기 종목들인 뭐 축구도 그렇고 뭐 야구도 그렇고 인기 종목들도 이제는 좀 여러 가지 상식에 좀 맞춰서 준비를 해도 하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팀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제민 매운맛.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에 150% 동의하고요. 한국 축구의 힘은 종합 스포츠 대회의 축구 종목 성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내 K리그에서 나오는 거고 시장 경쟁력에서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이 아직도 우리는 지금 7, 80년대에 머물러 있어서 정작 힘을 내야 될 곳에 남아있던 힘을 다 뽑아가서 엉뚱한 데 지금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해가지고 뭐 그런 면이 되게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달력을 보니까 내년에 아시안게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게 거의 뻔해가지고 아니 너무 뻔하다고 하지 마세요. 좀 달라질 수도 있죠. 아니에요. 뻔해요. 아니, 레드제민이 그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은 또 좀 달라요. 더 심해질 수 있죠. 더 심해질 수 더 있죠. 심해질 수 있어. 왜냐하면은 메달 그 달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벌써 U23 대표팀 그 감독 선임 문제로 지금부터 이렇게 뭐 굉장히 휘황찬란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왜 연령대 국가대표팀 감독이 파주에서 어린 선수들을 어렸을 때부터 봐오고 관찰했던 정말 잘 아는 실력 좋은 지도자들이 그쪽에 많은데 왜 갑자기 저 위에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막 떨어지지? 약간 이런 느낌? 2021-2022 시즌 유럽 축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유럽 축구 시즌을 앞두고 사실 뉴스가 막 쏟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적 시장입니다. 이번 2021년의 여름 이적 시장과 관련해서 그 이적 시장의 굵직굵직한 뉴스들을 중심으로 2021-2022 시즌 유럽 축구 판도를 그려보는 오늘은 그런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요. 류블루의 마음을 흔들었던 가장 큰 뉴스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저만 마음을 흔든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었던
리오넬 메시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아. 네, 그리고 그거에 가렸지만 세르히오 라모스의 또 파리 생제르맹 이적. 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의 두 주장이 손잡고 파리로 향했던. 이게 뭐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이건 답이 똑같지 않을까요?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나비 효과처럼 네.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메날도 없는 라리가? 그렇죠. 메날도 없는 라리가는 언젠가는 있어야 될 일이었죠. 그게 언제였냐가 문제지. 예, 그리고 메시 선수가 나간 것 자체가 라리가의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매니아 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지금 메시 선수가 나간 거는 세 가지 원인의 결합체입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의한 특히 이제 라리가 같은 경우에 상당한 재정 악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여기에 바르셀로나의 근년에 계속되어 온 말 안 되는 이적료 퍼주기, 연봉 퍼주기, 가성비 안 나오기, 이 이른바 뭐 요약하면 방만 경영. 그거에다가 세 번째는 라리가 연맹이 2013년부터 도입했던 이른바 비율형 셀러리 캡 제도가 있거든요. 라리가만의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라리가가 이제 제도화시켜서 해왔어요. 아, 우에파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UEFA의 그 재정적 페어플레이와는 다른 거죠. 또 라리가 내부적인 내부 룰인데 UEFA 재정적 플레이가 지나간 과거를 합산해서 뭔가 페널티를 주려고 하는 거라면 이 라리가의 페어플레이 룰은요. 미래를 제약하는 거예요. 자, 올해 돈 이거밖에 못 벌었어? 아, 그럼 너네는 다음 시즌에는 돈을 여기까지밖에 못 써. 여기까지밖에 인건비를 못 써. 이거를 만약에 어길 시, 아, 그럼 너네는 선수 등록 못 해. 선수 등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라리가의 그 엄격한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에 맞추려면 메시 선수가 엄청난 자신의 어떤 희생으로 정말 연봉을 반으로 깎고 뭐 그러면서도 바르셀로나 남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겨운 그 스토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남을 경우라면 그 대신 다른 선수들 여러 명을 아마 등록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바르셀로나가. 그러니까 물론 야 메시 하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여럿을 버리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현재 바르셀로나의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메시 선수와의 헤어짐으로 나타났죠. 자신에게도 그러면 이번 이적 시장 최고의 뉴스는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이별한 겁니까? 그게 아닐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분의 대답이 기대됩니다. 2021, 2022 시즌을 앞둔 여름 이적 시장, 레드제민의 마음을 뒤흔든 최고의 뉴스는 뭐였습니까? 아, 최고의 뉴스는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올 것 같고. 아직 안 떴어. 아직 안 떴어. 그리고 두 번째 뭐 이제 스페인 얘기, 프랑스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좁혀가지고 잉글랜드 얘기를 하자면 잉글랜드 나름 축구 요번에 유로 결승도 가고 최초의 1억 파운드의 사나이도 만들었죠. 네. 잭 그릴리시가 이제 맨시티로 가면서 최초로 1억 파운드를 찍었는데 이게 잭 그릴리시가 그만큼 엄청나다. 맨시티가 뭐 이 돈을 너무 관대하게 쓴다 이런 것보다도 프리미어 리그 클럽은 코로나 속에서도 그래도 버티는 체력이 있구나를 굉장히 상징하는 그 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라리가가 그 그래프를 찾아보니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썼던 금액이 이제 뭐 당연히 프리미어 리그가 항상 많았죠. 매년 많았는데 라리가가 2019년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는 거의 프리미어 리그 총 지출액의 한 7, 80%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프리미어 리그가 한 10% 정도 줄은 반면에 라리가는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처럼 프리미어 리그 클럽한테는 굉장히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수한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라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아쉬움의 여파가 가장 크고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리그가 라리가고 그거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언제까지나 바르셀로나에 있을 것 같았던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내리는 장면인 거죠. 이게 코로나가 정말 세계 축구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라리가의 거의 재정적인 거의 몰락 수준. 네. 몰락해서
투자 회사 그 펀드 회사 하나 네. 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라리가 클럽들에게 나눠서 지급을 하려고 라리가 연맹이 외부 투자자를 네. 끌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재난 상황이 조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외부 재난지원금으로 투자자에게 끌어온 돈이 한 3조 6천억 뭐 그 정도 되는 돈을 끌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았죠. 궁극적으로도. 왜냐하면은 이 재난지원금을 이 3조 6천억 끌어와서 지급하는 대신에 라리가가 향후 50년간 중개권료의 11% 정도를 향후 50년간 그 회사에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중개권료의 11%를 계속 그 수십 년간 주게 됐을 적에 물론 라리가도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 균등 분배가 도입된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중개권료를 많이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11%를 50년 준다? 그거는 레알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이게 천문 오브 천문학적 액수를 뺏기게 되는 그렇죠. 거고 첫 네.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 전에 그 얘기했던 슈퍼리그 있잖아요. 네. 그 유로피안 슈퍼리그에 대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금 상황에서 다시 잘 부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그것에 대한 아직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부 회사의 재난지원금을 레알과 바르셀로나도 같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라리가 연맹과 이 회사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슈퍼리그가 나중에 혹시 부활하더라도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는 여기 일단 지금 사인해버리면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레알 바르셀로나는 우리는 그 돈 그냥 안 받겠어 뭐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네, EPL을 지금 코로나 이전 못지않게 정상적으로 굴리는 그 원동력,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체로 연간 중개권료가 국내 중개권료, 외국 중개권료. 우리가 중개권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합쳤을 경우에 연간 약 5조에 가까운 액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3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이게 14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연간 한 4조 얼마 몇천억 뭐 이렇게 해서 5조 가까워요. 그런데 사실은 중개권료 차원에서는 여전히 라리가가 2등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라리가가 국내 중개권료를 합하면 3조에 조금 못 미쳐요. 그 다른 리그들은 아마 2조가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 연간 1년에 받는 게. 그게 이제 라리가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은 국내 중개권료로만 따지면 라리가나 분데스리가나 세리에아가 비슷해요. 그런데 라리가가 그들보다 해외 중개권료가 많습니다. 그건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때문인 거잖아요. 그 영향이 크죠.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호날두 선수도 있었고 또 뭐 메시 선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으니까 그런 영향이 큰데 계약이 갱신될 때는 얘기가 또 달라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라리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음번 중개권 계약을 할 때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하비에르 테바스 그 라리가 연맹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시 선수가 나가도 메시가 없어도 우리 현재 중개권에는 영향이 없다. 그건 당연하죠. 이미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근데 갱신할 때가 이제 라리가는 그때도 프리미어리그 다음 가는 총액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가 그렇게 되려면 사실 라리가에게는 올 시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찌됐건 요 얘기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냐 그거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1년에 5조 가까운 액수가 중개권료로만 확보가 돼 있고 여기에 뭐 부가적인 뭐 스폰서 마케팅 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는 합니다만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물건 주문해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맞아요. 그런 수익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중 수익, 어떤 관중으로 인한 수익이 이제는 가능해진 거잖아요. 다시 복원이 되는 거잖아요. 올 시즌부터 이제 이른바 경기일 매출, 매치데이 네. 레버뉴가 정상으로 돌아오죠. 기본적으로 프로스포츠 리그는 노출이 가장 큰 평가 기준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더 노출이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버는 돈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프리미어 리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리그예요. 그러면은 그 노출도가 많다면은 똑같은 뭐 스폰서가 와서 계약을 맺어도 단가가 가장 비싸게 매겨진다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 네. 클럽들은. 그렇기 때문에 경쟁 리그에 비해서 이 수입이 늘 클 수밖에 없고 내수 시장도 뭐 물가도
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잉글랜드 물가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수입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캐시플로우가 좋으니까 계속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막 선수 한 명 사는데 1억 파운드씩 내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프리미어리그 정말 많이 컸어요. 네. 한 20년 전만 해도 딱 20년 전. 예. 그렇게 명함 내밀기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날 말고는 사실은 뭐 그때 이제 아스널의 최전성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계권료도 그렇고 접근성도 당연히 그렇고 영어를 쓴다는 그런 엄청난 장점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문제없는 슈가데디들이 어디를 살래? 그러면 당연히 EPL 구단을 사고 누가 하나 사서 재미를 보면 나도 저기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도 된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중계권 배분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20년 쌓여오니까 그래도 조금은 다른 리그보다 평등하게 배분해 주니 EPL만 올라가면 우리도 돈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올라가니까 버티니까 돈이 쌓이네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다른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레알하고 바르셀로나가 버텨서 해외 중계권은 비쌌던 라리가가 있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이 다 없어지니까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다음 라리가의 중계권 계약은 어떻게 투자자를 구워 삶을 것이며 어떻게 그 또 돈을 주는 데서는 어떻게 가격을 책정할 것인지 지금 아마존은 대박 났거든요. 리그왕을 샀는데 메시가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리그왕을 샀어요. 왜냐면 중계권이 메디아 프로라는 데가 갑자기 도망갔거든요. 돈 못 내겠다. 1억 유로만 내고 우리 이제 해지할게. 이렇게 해서 중계권의 주인이 없는데 아마존이 그걸 샀는데 아마존이 메시가 왔네. 메시가 오기 전에 샀잖아요. 그래서 리그왕은 또 2023, 24부터 팀도 줍니다. 이것도 중계권사에서 주장한 거예요. 이런 경제 논리로 샀는데 메시가 왔네. 한국에도 그런 방송사가 있죠. 그렇죠. 제가 그거는 여기서 제가 말할 수 없었는데. 아니 뭐저 네. 옐로우 카드는 아주 공평한 그렇죠. 방송이. 예. 그러니까 반대죠. 근데 아마존이 그 정말 되는 회사는 된다고 아마존하고 또 한국의 그 리그왕 중개사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지금 중계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분데스리가는 10% 깎이고 리그왕도 지금 뭐 난리 어떤 났죠. 회사 도망갔다가 막 오고 막 난리 나고 세리에 아도 굉장히 위태롭고 하는데 프리미어 리그만 2019, 2022 이 사이클의 중계권료가 유지됐어요. 그렇죠. 2022에서 25년까지 이 유지된 게 사실상 인상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네요. 맞아요. 예. 그럴 만한 이제 가치 힘이 있는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는. 그러니까 보면은 리그 안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지듯이 지금 이제 유럽 이른바 빅5 리그 안에서도 당분간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외신의 해외 칼럼니스트 그 쓴 단어 중에 메시가 와서 뭐 이제 주목도나 이런 건 좋아지죠. 그런데 너무 언밸런스트 리그가 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파리 생제르맹이 언밸런스한 전력이었는데 물론 지난 시즌 우승은 못했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메시를 더 끼얹어? 이거는 라모스도 오고. 근데 이거는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슈퍼스타가 이적하면은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EPL은 당연히 입이 됐고 근데 어쨌든 브렉시트가 일어났고 자본들이 유럽 어딘가에 지금 뭔가 또 꽂아줘야 되는데 메시가 온 게 지금 다 환영하고 있거든요. 정말 언밸런스해졌는데 지금 리그한 구단주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여기다 해. 너 어차피 메시는 못 사잖아. 우리 싸다. 우리 싸. 좀만 더 내. 왜냐면 지금 세리에아도 그렇고 뭐 분데스리가 항상 좋지만 여기는 제한이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제한, 리미트가 있는. 제2의 파리 생제르맹 만들 테니까 그쵸. 슈가 데디어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오세요. 지금 그런 안 거죠. 그래도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있대요. 그럼 우리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프랑스의 자본이 들어가는 게 어떤가라는 타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정말 계산기를 빨리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세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메시, 호날두, 메시까지 이미 끝났는데 메시가 그거를 이제 문을 닫고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리에, 라리가, 분데스리가의 이 세 개 합친 패권, 그러니까 빅4라는 리그의 패권을 지금 유지되겠지만
이제는 다른 데로 올라갈 거다. 근데 신기하게 당한 거죠. 리그왕은 지금 당한 거. 메시가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좋은 시장이 됐습니다. 저희 팀도 줄일 거고요. 심지어 중계권자는 아마존이에요. 돈 확실하게 벌어줄 겁니다. 저는 이게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알 남으로써 네. 프랑스 리그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 다음 가는 리그로서 아니, 다음은 못 갈 거예요, 성장할 절대. 거라는 뭔가 아니 지금 근데 희망을 이제 피력하신 것 뭔가 같아요. 게임 체인저로서 기능할 수 있다. 판을 흔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촉발점이 있다. 메시, 네. 리오넬 메시 아니, 아니냐? 판은 이미 바뀌었어요. 근데 이 돈들이 이 주인 없는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지금 다 고민이었는데 투자 유치하기 좋은 조건은 네, 맞으니까. 이제 뭔가 네. 기울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중력이라는 게 뭔가 큰 게 오면 그게 딸려오는 거잖아요. 메시라는 중력이 떨어졌기 근데 메시 때문에 선수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년 빨리 안에 하셔야 되겠네. 그게 좀 달라졌을 예. 것 같아요. 시장의 그 시장을 대하는 자세 자체. 근데 해외 칼럼에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클럽스와 플러스 파리 생제르맹. 네, 그러니까 다른 많은 리그들이 있고 명문팀들이 있는데 지금의 어떤 그 머니의 헤게모니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플러스 클럽들과 파리 생제르맹. 아. 네, 그러니까 나머지 뭐 프랑스 리그 다른 팀이 언급되거나 뭐 라리가, 지금은 분데스리가, 아니죠. 네. 세리에 팀이 언급되는 게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 앤드 프리미어 리그스. 그건 그렇게 뭐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네요. 이적 시장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네. 이적 시장 아직 닫히진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뉴스는 꼭 나온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꼭 나온다? 자, 레드부터 뭐가 갈게요. 꼭 나올까요? 맨시티가 큰 건을 하나 더 할 것이다 예. 라는 뉴스는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누가 될지는 솔직히 아직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총 쏠 친구를 데려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뭐 그렇긴 하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스트라이커 없이 그냥 뭐 지난 시즌에 뭐 스트라이커 있어서 우승했나요? 스트라이커 거의 없다시피 해도 우승을 한 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제 첫 경기 토트넘전 같은 경우에 그 스트라이커 없는 전술의 그 문제점이 드러났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경기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스트라이커가 없다라기보다는 덕배가 축구를 잘하긴 잘하는구나라는 게 더 크게 왔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지금 책선전이에요. 이렇게 또 이거는 책선전. 덕배가 축구를 잘하긴 잘하는구나. 근데 맨시티가 하고 싶은 건 진짜 하고 싶은 건 펩과 맨시티 이번 시즌에 가장 꿈꾸는 거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스트라이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 아니 뭐 다른 리그들이 뭐 프리미어 리그보다 돈 없다고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 나가서 1대1 승부는 이거 여전히 모르거든요. 그 스트라이커가 있기도 하고 뭐 없는 전술을 쓰기도 하고 그게 좋은 거지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전술밖에는 쓸 수가 없어서 쓰는 거는 그거는 아마 맨시티가 별로 원치는 않을 그 거예요. 뉴스가 나옵니까, 네. 사실? 맨시티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죠? 또 정말 또 이상한 다른 수가 나올지. 예를 들어 해리 카네 선수 말고 뭐 스트라이커가 있을지 예를 들어서. 근데 어찌됐건 맨시티는 스트라이커 정통 스트라이커 한 명 정도는 영입은 할 것 같아요. 우리 폴란드 친구 추천합니다. 레비? 폴란드 선수 추천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은 안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뭐 그 인터뷰에서 이 뉴 챌린지 2년 있다가라고 했죠. 도전이 있다. 2년 안에 2년 있다가는 아니 그 나이가 너무 친구가 많아요. 88년생인데 2년 있다가 하면은 지금 33살인데 하면은 지금이죠. 펩과 다시 만나는? 그러니까 뭐 맨시티로 어떻게 이적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되게 기회가 될 수 정말 문자 그대로 새로운 챌린지. 그러면 챌린지가 바이에른 되겠다. 뮌헨은 큰일 나죠. 자, 이제 피를 묻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잠깐만요. 왜 기침을 하는 거래?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예. 자, 2021-2022 시즌 유럽 축구. 이 리그는 진짜 치열할 것 같다. 진짜 모르겠다. 가장 우승 경쟁, 순위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 리그는 어딥니까? 뭐 당연히 EPL이죠. K리그 아닙니까? K리그 두 팀 경쟁 아닙니까? 어느 정도 프리미어리그? 네, 프리미어리그. 왜냐면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치열함 속에 그러면까지 우승은 어딥니까? 저는 맨시티 우승. 사실 저요? 예. 제 생각에
가장 치열할 우승 경쟁이 벌어질 리그는 이탈리아 세리에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는 몇 제 팀 생각에 보세요? 최대 7강 경쟁이 가능합니다. 칠공주 시절. 칠공주, 세븐 시스터즈가 지금은 뭐 좀 멤버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일단 뭐 유벤투스, 인터밀란, 네, 해보세요. 아탈란타. 아탈란타가 네. 중요하죠. 네, 아탈란타. AC 밀란. AC 밀란 있을 거고요. 로마. 조세 무리뉴, 로마. 네, 로마.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두 팀이 로마, 라치오, 나폴리. 네. 아 나치오 나폴리. 네. 네. 저는 이 7팀의 우열이 거의 가려지지 않을 정도다. 물론 그 라리가도 그렇지만 세리에아도 올여름에 이른 재능의 크기가 조금 작진 않습니다. 일단 루카쿠 선수 잃었죠. 네. 하키미 선수 파리 생제르맹 갔어요. 여기에 돈나룸마 선수 또 파리 생제르맹 네. 갔어요. 여기에 로드리고 데폴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네, 갔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는 토트넘 토트넘 갔죠. 런던으로 왔습니다. 최고의 스타들을 지킬 수 없어요 이제. 특히 올여름에는 이 팬데믹 영향을 세리에아도 저는 꽤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봤을 때는 저 이제 피무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세리에아를 지목했으니까 가장 치열할 리그. 요럴 때 저는 아탈란타에 걸겠습니다. 요럴 때. 이야. 아탈란타 드디어 대권을 지금이 기회예요. 골만 많이 넣던 그 아탈란타. 그러니까 세븐 시스터즈 중에 2팀 빼고 5팀은 감독이 바뀌었어요. 네. 감독이 안 바뀐 팀이 밀란하고 아탈란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쯤이 어떻게 보면 아탈란타가 정말 이 가스페리니 감독이 이룩한 이 화끈하고 정말 멋진 축구가 뭔가 내부적으로도 결실을 한번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선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안 하면 아탈란타에게는 앞으로 정말 조만간은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지난 시즌부터 예르카에서 자주 나왔던 도깨비 팀 네. 아탈란타에게 드디어 별의 순간. 근데 여기는 왜냐면 우승팀이 곡간을 크게 열어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라리가도 요 시즌 같은 때 세비야 한번 밀면은 괜찮을 거예요. 예. 이 아탈란타와 세비야 저는 예. 요 두 팀이 올 시즌에 뭔가를 안 하면 조만간 또 이런 정도 기회가 안 와요. 예. 지금 뭐 소개하시는 방송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세비야 쪽으로. 우리 레드제미는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 리그는 어디로 생각하세요? 이하 동문입니다. 아, 두 진짜로. 리그? 네. 이 세리에아가 국내에 계시는 해외 축구 팬들한테는 굉장히 노스텔지아를 자극하는 리그잖아요. 왕년의 최고 인기 리그. 로베르토 한국에서. 바지오. 네. 뭐 라떼. 그때는 네, 그랬지. 라떼는 말이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올 시즌 여름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퍼즐이 짝짝짝 맞춰가지고 정말 이 박터지는 경쟁 구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볼거리도 되게 많아요. 일단 이 이슈 메이커인 모리뉴가 갔기 때문에. 그리고 AC 밀란이 지난 시즌에 갑자기 또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지붕 이 두 가족 싸움도 재미있고 심지어 이제 유로 우승에 이 영웅들이 또 뭐 좀 남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세리에아를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할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럼 우승팀은 어디로? 저는 인테를 걸겠습니다. 인테르. 오, 와. 연속 우승한다. 아 의리가 있죠 아시아인으로서. 왜 갑자기 아시아 자본이 관계가 있긴 해요. 지금 인테르 팬들은 수닝 때문에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어디가 우승합니까? 첼시 우승합니다. 첼시. 첼시 우승합니다. 잠깐만 레드제민이 계속 파란 팀을 지금 꼽고 있어요. 저도 첼시. 예. 아 프리미어 리그 첼시. 네. 그 세리아는 어디가 우승합니까? 이거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아탈란타에 자 걸겠습니다. 리그왕 어디가? 저는 리그왕은 파리 생제명이죠. 예. 라리가 정도는 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리아, 라리가 라리가는 전 세비야. 예. 그럼 전 레알 세비야 마드리드. 코인 세비야 코인 띄었고요. 예. 전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레알. 저는 뭐 시메온에 걸겠습니다. 네. 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쪽이 가장 합리적이긴 해요. 예, 사실은. 예. 저희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는 분데스리가를 크게 조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명할 이유가 별로 없죠. 2021 시즌 저희가 중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공평한 방송이니까. 하지만 예르카는 그런 방송, 그런 치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어렵게 바이에른 뮌헨이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네. 레드제민. 뭐 거기는 뭐 바이에른입니다. 예. 예. 저도- 마인츠 화이팅!
예. 재성이 화이팅! 프라이브루크 정우영 잘하더만요. 화이팅! 예. 도르트문트를 아주 네, 프라이브루크 무참하게. 잘하더라고요. 그 우리 황희찬 선수 지금 라이프치히에서 잘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우리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하길 아, 바라겠고요. 우리 블루님 하셨어요? 저 바이에른입니다. 바이에른, 네, 바이에른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대동단결. 열카 한 줄 요약으로 오늘 축구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블루 네, 뭐 시대 슈퍼스타가 떠났고 시대가 변했지만 축구는 계속되고 계속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올 시즌. 지금 메날두 시대가 사실상 저물었고 이 포스트 메날두를 이끌어갈 네이마르, 음바페, 홀란 요 세 선수에게 간곡히 당부드리는데 우승 좀 하십시오. 제발. 그래서 메날두의 시대를 좀 제발 좀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저 메시 선수가 국가대항전 우승하는데 저 도전을 10번을 했어요. 9전 10기 끝에 그 코파 아메리카 우승한 거. 그 우승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챔피언 우리 메시님, 호날두님 20대 초반에 다 유럽 챔피언 하고 나서 네. 거기서부터 메날두 시대가 열리고 뭐 이 지구촌 식구들이 행복해했잖아요. 네. 지금 너무 약해요.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세 분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챔피언스리그 우승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세 분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예. 뭐 하시는 걸로. 예. 샤신. 이적 시장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 녹화 기준으로도 뭐 일주일여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적 시장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가 궁금한데 해리 칸의 선수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남은 이적 기간 동안에도 저는 몇 가지 일들은 더 일어날 수 있다. 해리 칸의 선수 말고도 예를 들어 뭐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라든가 필리피 쿠티뉴 선수를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좀 처리할지도 좀 관심이 처리. 가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제 생각에 파리 생제르맹도 내보낼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카르디 같은 선수는 대표적으로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될 거냐. 제 생각에는 여전히 이적 시장은 흥미로운 일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8월 31일까지 아마 드라마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 오전입니다, 여러분. 이적 시장 마감까지 뉴스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레드제민이 그랬죠. 메날두의 시대가 갔다. 하지만 우리에겐 김덕배 선수들이 이미 또 아니 방송 근데 이분도 중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못하지 자 않았어요? 저희가 자, 하시죠. 저희가 왜 자꾸 이 우리 덕배 씨 사진이 들어간 이 종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느냐? 예, 저분이 쓰셨습니다. 이걸 오늘 열카 축구 이야기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 무려 10분을 추첨해서 와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저희 드리네. 축구 이야기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쓴 레드제민 류블루 샤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배